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개념학습 3-2강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바로 시작부터 개념 정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속의 순위는 상속 순위가 있겠죠. 직계 비속, 그 다음 직계 존속, 그 다음 반계 혈족, 그 다음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직계 비속, 두 번째가 직계 존속, 그 다음이 반계 혈족. 됐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도 있네요. 그래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반계 혈족.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상속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문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 유언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는데 유언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예상해보면 이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언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상황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 쭉 내려갈게요.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정 상속분에 관해서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형제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그것을 나누어서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서 상속이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1.5배. 자, 독서 지문 읽다가 이렇게 단위가 나오면 저는 많이 조금 당황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적는데 그건 이제 수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외우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 볼게요. 여기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1.5대 1로 잡는 겁니다. 또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죽은 겁니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겁니다.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사망한 상속인, 직계 비속이 이제 죽었으니까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역시나 1.5대 1 반드시 시험에 내겠죠. 이거 지문에서 나와가지고 몇 대 몇인지를 통해서 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하게 밑에 내용을 미리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
이 정리된 내용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지문도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많이 어려운 글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 단락은 그럼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은 상속 과정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상속인이 만약에 채무, 돈을 조금 빌린 겁니다.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개념 정의를 한 거죠. 단순 승인이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 받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승인이, 단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됐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3개월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속인에게 빚이, 즉 채무가 승계되는 경우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할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어떤 방법,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하여서 보호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무슨 승인과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한정승인은 역시나 개념입니다. 한정승인은 보셨나요? 부연 설명, 청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으로 비서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반면 두 번째 거 나왔죠?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모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빚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상속 포기가 수리된 이후, 받아서 처리된 이후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 할 수 있느냐? 답을 해주겠죠?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상속 포기 약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법에 따르면 그것은 안 된답니다. 사망 전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개월수 또 나왔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거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했듯이 무슨 승인이 돼버린다? 단순 승인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조금 있겠죠.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뒤쪽인 거죠. 앞인 사람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고, 그래서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만약에 실수로 단순 승인을 한 경우 한정 제도를 두어서 다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 아까 밑에 내용 보여드렸죠? 반드시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빈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니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